안녕하세요. 나락나락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호입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올림픽 금메달 선수는 없겠죠? 태어나자 말자. 뭔가 연습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저 탁구를 좋아해요.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를 배우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누구 해가지고 탁구를 좀 배웠죠. 배웠는데 한 달쯤 배웠을까요? 서초구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 달 배웠으니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한 달 배웠는데 나가도 되겠습니까? 재미삼아 한번 나가봐라 그래요. 그래서 탁구 대회 이제 나갔죠. 탁구 라켓도 좋은 거 사고 옷도 입고 나가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5대 0, 15대 0 그냥 두 판 내리지고 1차전 탈락. 한 점도 못 내겠다고요. 한 점도. 설마 한 점은 냈겠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선수로 나갔네. 나가긴 나갔죠. 그럼 됐지 뭐.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5점은 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15대 0으로 저를 이겼던 그 어른이죠. 그 어른이 저한테 이제 어깨를 툭 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점이 1년이거든 이러시더라고요. 1점이 뭐? 1점이 1년이거든. 1년이. 그 얘기가 참 와닿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걸 쓰고 저 어른도 처음에 나 같았을 거다.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것이자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책에 써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것은 탁구뿐 아니라 우리 삶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네. 이서원 선생 이 얘기 들어보니 굉장히 부럽네. 그래요? 부러워요? 네. 어떤 게? 나는 선수로 나가본 적이 없어. 아하.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게 후보 선수라도 괜찮으니까. 후보 선수라. 네. 선수로. 근데 내가 선수로 나갈 수 없는 게 운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 많이 등산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등산은 경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경기와 관련된 탁구랄까 테니스랄까 겨루는 것. 어허. 근데 이제 왜 내가 그걸 못했냐면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세가지고 치맛바람이 세서요? 외동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운동하면 다친다고. 다친다고? 미리 체육 선생님한테 가서 얘는 견학 좀 시키라고. 야. 그 맨날 나는 막 실험도 해보고 싶고 축구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데 말이지. 이거는 얘가 이거는 견학. 심판, 견학. 견학. 야.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우리 어머니 성격을 알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때 전부 애들이 신이 없어가지고 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다 남학식 같은 나무에다가 네. 위에 이렇게 줄 하나 해가지고 신고 다니는 일본 사람들이 신고 계다를 신든지 아니면 고무신 새까만 고무신 이게 그럼 맨발 벗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맨발로 독립 때라서 그때 우리 외삼촌이 나한테 축구화를 하나 줬어요. 세상에 와 축구 선수도 못 신는 축구화를 나한테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축구화를 탁 신고 학교를 딱 갔더니 축구부 선생님이 축구부에 들어오라. 축구화 신었다는 이유로. 나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그렇죠. 들떠가지고 말이지. 축구화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네. 그래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얘 골대 뒤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다는. 축구화 신은 채로? 축구화는 벗겨가지고 다른 애 신기고? 진짜 선수 센터포워드한테 신기고. 웬일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축구부에 들었다는 것만 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따가 시합 끝나면 또 이제 받아서 신고 아이고. 출퇴근 남 신겨주기. 그래서 선생님처럼 그래도 15대 0으로 지더라도
뭐 15대 마이너스 15로 지더라도 선수로 나간 게 그러니까 한번 부럽다는. 내가 봤으면 하는 이제 부러움이 있어. 네, 아유, 참. 그 어머님 이야기가 한 번씩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영원한 선생님의 애인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를 막았던 장본인이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선생님 어머님 덕분에와 어머님 덕분 때문에 나눠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셔요. 어머님 덕분에 내가 이런 거 좋았어. 어머님 때문에 이런 걸 못했어. 어머님 때문에 물에 못 들어가. 지금도 배꼽 위로는 들어가신 적이 없다 그러고 운동도 겨루는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머님의 치마폭 속에 쌓여서 내가 살았어요. 이게 보통 사람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이지만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자기가 아닌데. 네. 우리 어머님은 나한테 불편감을 하나도 안 주면서 나를 치마폭에 쌓은 야, 거예요. 그거 고단수인데요. 고단수지. 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 다 해주죠.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걸 준다. 그럼요. 그러니까 따로 내가 나가서 불만을 뭐 가질 필요가 없어. 네.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돈이면 돈, 물건이면 물건. 그러니까 전번에 그런 말씀하셨죠. 돈 가지고 뭘 산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럼. 연필 그럼 연필로 오고 운동화 그러면 운동하고 다 오니까. 그리고 사실 내 몸이 다치지 않고. 그럼. 오호. 그러니까 내 몸에 안 다친 거는 뭐 어머니 덕분이지만은 내 혼자 던져놔가지고 살아가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네, 자생력. 억센 그 생존력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게 내가 이제 한몫 폭발한 거예요. 4.19 때. 아, 네. 한몫 폭발했는데. 인생에서 선생님 인생에 4.19를 빼면 이야기할 게 할 게 없어. 없다고 할 정도. 그게 분기점이야. 네, 분수령이 됐네. 근데 이제 4.19 이전에 내가 이제 그 등산을 많이 했거든. 네. 그때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네, 네, 네. 우리가 학생들이 지산 한 번 갔다 왔다고 시가 행진하고 막 그러더라고. 지리산 갔다 온 기념. 지리산 기념. 등산 기념 이렇게. 그럴 때인데 이제 부모가 그렇게 많이 이제 그 억압은 하지만은 억압의 대가를 나한테 많이 준 거예요. 리워드가 더 많네요. 그럼 리워드가 더 많으니까 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저항할 필요가 없는 그러게. 거예요. 저항 의지를 다 꺾으셨네. 그래도 이제 조금 자의식이 생기면서 어머니한테 내가 저항하기 시작한 거는 토론이지 물론 뭐. 네네네. 내가 그때 느낀 거는 어머니의 치마폭이 너무 큰 거예요. 네. 덮어 씌워버리면 난 아무것도 안 보여. 네네. 그래도 안락해. 그러니까 그게 안주하면 말 잘 듣는 사람이고 효자고 그렇잖아. 착한 효자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해.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어머니하고 이제 다투었어. 네. 그 다투자니까 자연 논리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최초의 아들의 반론이다. 반론이고. 저항이고. 그렇죠. 네.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 네. 그 당시에 여성 운동을 네. 하고 뭐 선생님 낳아주신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이기기가 힘들어. 물론 경험도 내가 적고 여기서 잠깐 하지만. 선생님 평생 말로 해서 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말로 해서 이길 수 없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그런 사랑과 정오의 대상이에요. 그러네요. 두 걸 러브 앤 헤이트가 러브 앤 헤이트 두 개가 다 존재해. 다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평가하기를 어머니 때문에 너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선생님. 그 아까 어머님하고 처음으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그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결정적으로 아 정말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못한다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등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는 등산하는 애들이 이제 뭐 보통 애들이 아니고 운동하는 애들이라든지 조금 끌렁하게 노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모여서 그 느낌이 조금 전해지네요. 그래 이제 내가 같이 어울리면 내가 창립한 산악회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다 나보고 형님 그러는 거야. 어깨들이 다 형님. 그렇지. 그런 거나 어깨들이. 마찬가지지. 네네네. 내가 제일 선배니까. 그때가 대학교 때, 의과대학 시절에. 대학교 때. 네. 근데 한 번은 대구 구미에 있는 금오산으로 이제 네. 구미에 유명한 산이죠, 금오산. 등반을 가는데, 그때는 완행차니까 막 빡빡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그 겨울 등반이라서 말이죠. 스키복 두껍게 입고. 두껍게 입고 네. 안에 옷을 많이 입고 그놈을 입었으니까 내가 키가 큰 데다가 그놈을 입어서 신체가 거구처럼 느껴져요. 거구처럼 네, 보여요. 네, 이 장비가 전부 미군 군용 장비예요. 네. 그래가지고 끼어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 오더니 날 때리는 거예요. 다짜고짜. 이유도 없이. 이유도 없이. 네. 사람들은 빡빡한데. 네. 그래서 내가 달라들락해도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나 힘이 있나 말이지. 그렇지. 네. 그래서 맞고 있을 수 워낙 없게. 보호받고 자란 몸이신데 귀한 몸인데. 네. 그 맞는 게 사람들 앞에 창피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후배들 쫓아오죠. 네. 뭐야? 형이 왜 네. 모르겠다. 제가 뭐 너다없이 네, 네. 와 달라 들어가 걔를 잡아가지고 말이지. 왜 때린 거야? 기차가 완행열차는 그때는 비상극에 있었어요. 줄을 잡아당기면 가다가도 기차가 선로에서 예. 뭐 애들 막 그걸 잡아당겨가지고 네. 그 이제 영무원한테 그 걔를 인계를 해주는데 네. 이유는 뭐냐면 내 앞에서 이제 이거 소매치기를 했어. 네. 나는 보질 못했는데 네, 네, 네. 지가 소매치기를 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소매치기 하는 건 나는 못 봤는데 네네네. 소매치기 하고 나서 지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네. 이놈이 자기 이제 대장한테 가서 예. 저놈한테 들켰다고. 그러니까 걔들이 몰려와서 나를 때린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 후배들이 이제 제압을 해줬으니까. 네. 그래 가만히 그래 또 서 있었어. 그때 앉아 있는 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역시 점잖다 이거야. 덩치가 저렇게 크고 주먹을 써도 말이지. 한 방에 날릴 사람들인데. 한 방에 날릴 것 같은데. 네. 역시 보스답다. 역시 정말 속도 모르고. 그 소리 듣고 네. 내가 운동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 부르셨겠다 진짜. 그 당수를 배웠어. 당수 배워가지고 계속 그 뭐 뛰는 못 들렀어. 네. 몇 급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본격적으로 제대로. 어허.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때려 눕힌다. 그 눕히면 그놈이 일어나서 또 나를 때려 눕힌다. 그쵸. 끝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부가 될 게 아니라. 예. 이제 그 영향이 뭐냐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네. 말하자면 뭐 공부 잘해라 이거. 공부 잘하면 걔들도 다 희야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내 동기에 그 장군들이 많아요. 실제 장군들. 그때 육군사관학교에 나가서 육사 가서 7명이 전부 별 달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그때 체육부에 있었고 네. 나는 학예부 부장을 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동창회하고 이러면 다 졸업하고 지가 높아도 더 높잖아요. 그렇죠. 장군인데. 네. 이래 말을 하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뭐 저 이건우가 있는데 이러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를 생각해서 지는 그때 주먹을 썼고 나는 그때 머리를 쓰고 공부를 했고 이 말을 이제 지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네. 나는 지가 더 부러운 거예요. 아하. 사단장도 하고 뭐 네. 나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말이야. 다 했는데. 네. 이제 그렇게 그 분기점이 된 게 4.19라고 했지만은 네. 어머니한테는 그 4.19 이전 얼마 동안에 그런 이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가지고 네. 사랑과 정오에 대해서 서로 논해본 적이 있어요. 벗어나지는 못했어 내가. 그러면 그 당수를 배우시고 그러다가 깨달으신 것이 결국 이렇게 배워봤자 치고받고 내가 다치는 것일 텐데 역시 어머니 말대로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게 치고받는 게 아니라 몸을 다치는 게 아니라 머리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닦는 게 맞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셨으면
그건 뭐 결정적인 계기라기보다 어머님 치료폭에 다시 들어가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때 열차관에서 맞으면서 당수를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엄마한테 너무 과보돼서 하기만 하니까 이런 험할 일도 당하는구나. 이게 내가 엄마 치마 폭에만 있을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뭔가 운동도 하고 겨루기도 하고 시합도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엄마한테 좀 나를 풀어달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허락을 받으려고 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랑 일전을 불사하고 어머님을 만나서 엄마, 내가 엄마한테서 정말 벗어나고자 하니 나를 그만 놓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그것도 이기지 못했다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어머님도 어떻게 받았길래 이기지를 못하셨을까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듣는 분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참 버릇없는 소리를 했어요. 어머님께. 네. 어머니가 나한테 준 사랑은 내가 너무 무겁다고 표현을 했어. 무겁다. 고맙다가 아니라 너무 무겁다. 너무 무겁다. 거기 이중적 의무가 다 있네요. 예. 감당할 수 없다. 너무 무겁다. 감당하기 그런데 어려운. 그 사랑이라는 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계량화를 해가지고 예. 쌀 몇 가방, 예. 금이 뭐 몇 돈,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계량적으로 나한테 좀 설명을 주면 아하. 내가 고만한 양을 어머니한테 갚고 어머니하고는 절교합시다 그랬어. 절교합시다. 센 말 하셨네요. 정말로 철없는 소리.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값을 지불할 테니 나를 놓아주세요. 그렇지. 그냥 우리 지금까지 나한테 여기까지 이제 합시다. 투자했던 거 네, 내가 돌려주겠다. 사랑의 투자를 계량화해서 야.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어떻게든지 갚고 네. 그때부터 이제 끊자 그랬어. 어머님 참 기가 막히셨겠다. 기가 막히는 외동아들이라고 금이 오기가 키웠는데 그런 철없는 소리. 이제 그만 인연 끊자. 내가 돈 갚겠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그게 너무 무거워서 한 소리지. 네. 근데 그 말씀이 와닿네요. 엄마 사랑이 너무 고맙다가 아니라 너무 무겁다. 무겁다. 네. 어머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장가 가보면 안 할 거라고 그랬어. 아. 장가 가보면 안다. 그래서 네가 내 처지가 돼서 내 심정이 돼 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근데 요새 텔레비에 나와서 그 네네.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들 이래서 들어보면 처녀 때 어머니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았던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보니까 그때 어머니 심정을 알겠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건 선생님께 처음 여쭤보는 건데 내가 어머니였다면 나는 이건우를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 같으면 그 소리 안 듣죠. 그렇죠. 안 듣도록 하는 게 아니라 네, 안 듣지. 그 다투어도 크게 다투지. 아니 제 질문은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그 내가 사남매를 나와서 네. 좀 자유롭게 키운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로 인해서 그걸 터득한 거지. 네. 만일 내가 그런 경험이 없이 애를 키웠다면은 나도 어머니처럼 키웠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반성적 사육, 그렇지. 뭐 그걸 통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나에게 했을 때 나는 반면 거울이 되는 거야. 반면 거울로 나는 이거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선생님 중간중간 하신 말씀이 나는 다르게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자유롭게 해준 게 아니라 무관심한 그렇죠. 또 무신경한 이렇게도 비춰졌다는 게 참 그렇죠. 씁쓸한 일이다, 그죠? 씁쓸한 일이지만 그건 자기 느낌이니까. 예,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나는 수 준다고 없네. 줬으니까. 그러나 어머니를 반면 거울. 그러니까 이제 삼아서 내가 기대하는 거는 너도 자식 낳아가지고 그렇게 요새 이제 애들이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좀 연민의 정도도 있고 그렇겠어요. 나이가 이래 드니까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꾸 세약해지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여성들 말 맞다나 자기가
엄마가 돼보니 엄마 심정을 네, 알겠다 네. 하듯이 아. 그때 내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지금은 이해하면서 내한테 네. 간간히 이 얘기를 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에 그 어머니 말씀이 100번 옳구나 하는 나도 키워보니까 결국 또 그리 끌려 들어가 버려. 결국 끌려 들어가 버려.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아들을 보면 아들이 무심결에 하는 말이 나도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러거든요. 그 얘기는 엄마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계속 받고 자기가 배우자를 고를 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들뿐 아니라 네. 모든 아들, 딸들이 네. 이성을 고르는 기준은 부모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네. 그게 정말 반대면을 골라도 결국은 엄마 영향을 받는 그렇죠. 것이고 비슷한 사람을 골라도 엄마를 영향을 그렇죠. 받는 거고. 저도 상담하면서 정말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골라놓고 살아보니 우리 엄마더라. 그렇죠. 골라놓고 살아보더니 우리 아빠하고 똑같더라. 맞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참 환경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결정적인 사람, 부모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그게 듭니다. 내가 상담했던 학생이 하나 있는데 얘 아버지가 술꾼이라. 네. 그래서 자기는 결심해서 술 먹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 안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손을 잡고 보는데 네. 첫 번째 묻는 게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네, 이해됩니다. 네. 아버지한테 너무 혼이 나가지고. 너무 그 질려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결혼을 결정했는데 술 먹는 사람하고 결혼을.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너 그만큼 아버지한테 혼이 나놓고 말이지. 네. 왜 그런 사람을 그랬더니 나한테 한 첫째 말이면 남자라면 그래도 술은 한두 잔은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술꾼대 하는 데는 얘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다루면 된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술 먹는 건 아무것도 안 해. 아버지 그 정도도 내가 그렇지. 감당했었는데 감당했는데 요 정도 먹는 사람이 아니고 세 번의 피야. 내 손바닥에 놓고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게 네. 결국 기준이 아버지잖아. 네. 아버지고 술이고 그게 그 양의 차이는 있지만 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조상들이 결혼할 때 여자 한 번 보고 그 어머니 3번 보라. 그런 이야기가 그냥 나온 속담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엄마 영향이 지대한가, 그렇죠. 아빠 영향이 지대한가를 꿰뚫어 본 아주 촌철살인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사자는 안 보고 부모 보고 네, 부모만 보고 결정하는 이유가 네. 그때는 그런 기준 때문에 그랬는데 네. 요즘은 그렇게 관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네. 거예요. 저 상견례 할 때 저희 장모님이 우리 딸을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 잘못하면 매라도 떼서 바로 가르쳐 주세요 하는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이 어머님 대단하시다 제가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상견례 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저희 어머님도 저 양반 대단한 양반이다. 저 정도 자신감이 있단 말이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또 쌤한테 무슨 사형 당할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정말 그 어머님 말대로 탄탄하고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 있고 열심히 살아온 어머니의 영향을 딸들이 고스란히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네요. 아유 참 선생님하고 오늘 또 말씀 나누면서 어머님 덕분에 또 어머님 때문에 선생님이 그 고리를 끊고자 자식들에게 다르게 하고 처음에는 자식들한테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또 철이 드니까 너도 결혼해봐 장가 가봐라 하는 것처럼 커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나한테 아버지에 대한 그 자유롭게 해줬던 고마움을 간간히 얘기하게 된다. 저도 어떤 안심이 되냐면 저희 자식한테 이해해 줄까 하는 생각, 세월이 해결해 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좋은 제 덕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요전 시간에 우리가 네. 얘기했지만은 세상 순리대로 네. 그러려니 하고 사지. 그러려니 하고 흐르는 물 따라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러려니의
그런 순리 또 철학, 부모의 영향 같은 지혜 샘물을 또 한 바가지 길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너랑 나랑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